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슬러지 배출 설비 설계 원칙 세 가지를 쓰시오. 자, 첫 번째로는 슬러지 배출 원활할 것, 그리고 고농도로 소량 슬러지 배출할 것, 슬러지 양에 맞는 배출 능력 가질 것이 되는 것이죠. 다음 조건으로 99.5%의 대장균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성숙조 부피를 구하시오. 유량 있고 분해 상수 있고 함량 있고 분해 반응식 있죠. 자, 부피는요, 유량 곱하기 체류 시간이죠. 체류 시간을 어떻게 구하냐? 요걸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99.5% 제거했으니까 0.5%가 남죠. 100 중에 0.5가 남는다. 그래서 0.5는 1 넣고 1 플러스 K2죠. 2T의 1.7승이죠. 자, 요거를 이제 요로 위로 옮기고 요거를 밑으로 옮기면은 1 플러스 2T의 1.7승은 1하고 100분의 0.5가 되죠. 자, 일단 이걸 계산하면은 1의 1.7승은 1입니다. 그리고 2의 1.7승은 3.249, t의 이제 1.7승. 요게 이제 200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이제 1이 여기로 가면 이제 199고 나누기 이제 3.249 이렇게 합니다. 즉 이렇게 되는 거죠. 200-1 3.249. 그럼 요거는 이제 61.25입니다. 자, 그래서 양변에 여기 양변에 1.7승분의 1을 해줍니다. 승을. 그러면은 t는 61.25에 1.7분의 1승이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은 11.252데이가 나오죠. 그럼 값 넣어보면 되는 거죠. 200세제곱미터 per day 곱하기 11.252데이는 없어지고 그래서 2.4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이게 정답이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공식 아시고 요거를 이제 유도할 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송수관로에서 유속 및 손실수도 결정에 사용하는 공식 세 가지를 쓰래요. 첸시 공식이 있고 매닝 있고 하우젠 윌리엄스 공식이 있죠.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값들도 쓰시면 되죠. 0.84935 요거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또 정답은 이거였어요. 토양시류의 CA,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 100mg per 50mg per SAR 이걸 이제 농업수질 지표라고 해요. 11대 나트륨 농도를 구하래요. 자, 공식은 요겁니다. 관련 단위는 요거 MEQ. 1EQ는 1000MEQ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나트륨으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값 넣어보면은 10 곱하기 루트 이제 2분의 CA하고 MG 이 단위로 만들어야 되죠. 자, CA가 칼슘이 100mg per 리터 있죠. 근데 요거는 지금 몇 EQ가 있는 거죠? 아, 분자량이 몇이죠? 10g인데 이제 mg이니까 40mg. 그럼 요것도 MEQ가 되겠죠? EMEQ 두 개 있으니까 하면은 5MEQ per 리터가 됩니다. 그럼 마그네슘은 50mg per 리터고 원자량이 24mg이죠. 그러면 이제 또 이것도 MEQ, EMEQ 하면은 4.167Q per 리터가 돼요. 그러면 이제 값 넣어주면 되죠. 5 더하기 4.167 하면은 21.409 MEQ per 리터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미리그램 퍼 리터로 환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Na, 그러니까 나트륨은 지금 21.409 MEQ 퍼 리터가 있으니까 요걸 이제 미리그램 퍼 리터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 있죠, 플러스. 그래서 1 MEQ 하고 원자량 23mg. 별거 없죠? 그래서 없어지고 하면은 492.41mg 퍼 리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공식 외우시고 문제 푸는 순서 외우시면 되는 거죠. 다음 조건으로 기포의 산소 이전 개수를 구하시오. 공식은 이렇게 있대요. 관련 값들 있고 확산 개수 있고 기포 직경 있고 산소 속도 있고 온도 있대요. 자, 한번 풀어볼까요? 자, 공식은 이렇게 되죠. 이게 산소 이전 개수고 값 대입하면 되겠죠. 루트 D는 뭐죠? 확산 개수죠. 확산 개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제곱미터 퍼 세크고 파이 곱하기 이제 TC 기포 노출 속도인데요. 요거죠. 상승 속도분의 직경입니다. 그래서 직경은 몇이죠? 5mm죠. 5mm인데 이제 미터로 치환해야죠. 상승 속도는 0.1 미터 퍼 세크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1000mm가 1m죠. 그러면 이거 없어지고 하면은 0.05 세크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0.05 세크를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터 제곱 세크 제곱 되니까 미터 퍼 세크 되죠. 그래서 요대로 이제 계산을 하면은 2.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공식 외우시고 이 공식도 외우시고 문제 푸는 순서 외우시면 되는 거죠. 수질 보호를 위해 침전된 온위를 준설하여 얻는 정점 두 가지를 쓰시오. 온위 찌꺼기를 이제 준설하여 얻으면 이제 부영양화가 방지되고 용존산소가 풍부한 환경이 조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폐수 중화를 위해 NaOH로 적정했대요. 유량 2L/s인 폐수를 pH 7로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NaOH 양을 구하시오. 자, 표를 보면은 자, pH 7일 때 그쵸? 쭉 가면은 첨가량은 5g/L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5g/L 곱하기 유량 2L/s죠. 단위 환산 kg/day니까 1000g은 1kg죠. 그럼 없어지고 일단 없어지고 그리고 하루는 60 곱하기 60 곱하기 24 세크죠. 그럼 없어지고 계산하면은 864kg/day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 표를 그래프를 볼 줄 아시면 되는 거죠. 수심 5m 수조에 지름 10cm 사이폰이 있대요. 유출구 A부터 B까지의 길이가 6m일 때 사이폰에 흐르는 유량을 구하래요. 요거죠, 요거. 그래서 보면은 일단 Q는 VA죠. 근데 이제 V는 어떻게 구하냐? 요런 경우에는 EGH라는 걸 이용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루트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m/s 제곱 곱하기 높이, 수조의 높이입니다. 수조의 높이. 그래서 5m죠. 그러면은 이거 계산을 하면은 9.899m/s가 돼요. 그럼 이제 Q 구할 수 있겠죠. 유속 9.899m/s 곱하기 A 면적인데 이제 지름이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이죠. 이 10cm니까 0.1m의 제곱. 이거 하면은 결국에는 0.08 세제곱미터/s가 되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 공식 외우시면 되는 거죠. 대장균균이 수질오염 지표로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뭐냐? 세 가지 쓰래요. 검출이 쉽고 신속하고 분변성 오염의 지표이고 대표적인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이면 병원균도 존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전기료가 80원/kWh고 이제 10HP 펌프를 하루 10시간씩 주 5일 가동시킬 때 연간 전기요금 단위는 100만 원이에요. 이거를 구하시오. 이거는 이제 이해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1HP는 746W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면은 자 10마력이래요. 10마력. 이거는 곧 746W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1000W는 1kW죠. 그쵸? 그러면 이제 없어지고 자 하루에 10시간씩 가동한대요. 그러면은 10hour per day고 또 일주일에 5일 가동시킨대요. 5day per 주. 근데 이제 연간이죠. 자 1년은 52주죠. 그래서 52주 이어 연간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은 없어지고 자 그리고 이제 1kWh당 80원이래요. kWh. 그럼 kWh 없어지고 자, 원 됐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1551680원이 됩니다. 즉 155만 1680원이죠. 근데 단위가 100만 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끊는 거죠. 즉 1.55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요거 이해만 하시면 되고 요거 좀 알면 되는 거죠. 폐수의 응집교반 실험을 한 결과 자테스트 시료 500ml에 대해 0.12%의 알럼 용액 20ml를 첨가할 때 가장 최적의 결과를 얻었을 때 황산 알루미늄의 최적 주입 농도를 구하시오. 자 하면 되죠. 쭉 하고 자 0.12%는요. 자 1%는 10의 4승 mg입니다. 그래서 0.12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200이 되죠. 1200mg/L 곱하기 20ml예요. 20ml. 딱 해주고 이제 시료 500ml 하면은 없어지고 해서 48mg/L죠. 이게 정답이죠. 여러분들은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죠. 다음 각 산소 요구량이 작은 순서대로 쓰시오. 자, BODU가 있고 THOD 이거는 이론적 산소 요구량이고 TOD는 총 산소 요구량, BOD5 있고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그리고 TOC는 총 유기탄소죠. 그리고 THOC는 이론적 유기탄소량. 정답으로는요. 일단 TOC가 제일 작아요. 그리고 THOC가 작고 그 다음에 BOD5
그 다음에 BODU, 그 다음에 COD, 그 다음에 TOD, 그 다음에 THOD가 제일 크죠. 잘 보시면은 이제 이론적인 값이 항상 커요. 왜냐면 이론적인 효율이 100%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온도가 50도인 폐수가 60세제곱미터/미닛 유량으로 하천에 방류된대요. 하천 유량은 3세제곱미터/세크이고 온도는 20도일 때 혼합 온도 화씨를 구하시오. 자, 요게 이제 섭씨고요. 요게 이제 화씨죠. 이게 재미난 게 있는데요. 이게 왜 섭씨냐면요. 섭씨라고 하잖아요, 우리. 요거는 이제 화씨. 요거 만든 사람이 이제 셀시우스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조선 사람들이 이름 뭐냐 이랬더니 이거 실제예요. 실제 유래임요. 셀시우스 이랬더니 셀시우스 이걸 좀 빠르게 하면은 이제 섭씨 셀시우스 섭씨 뭐 이렇게 해서 섭씨라고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이피렌체라는 사람인가요? 네, 그분이 이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F 발음이거든요. 초반이. 그래서 이제 화씨 이렇게 되었다고 해요. 자, 아무튼 이제 공식을 풀면은 F 화씨는 1.8 섭씨 더하기 32입니다. 그럼 이제 온도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쵸? 요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일단 하천 유량을 통일을 해볼까요? 그 세제곱미터/미닛으로. 자, 3세제곱미터/세크. 이거 60분은 1분이죠. 그래서 이제 180 세제곱미터/미닛이에요. 자, 그럼 이제 넣어주면 되죠. 폐수 유량 60이죠. 그리고 하천 유량 180이죠. 그리고 폐수 유량 곱하기 폐수 온도 50도죠. 50도. 그리고 하천 유량 180이고 하천 온도 20도죠. 자, 이거 하면은 27.5도가 됩니다. 그럼 바로 풀 수 있죠. 1.8 곱하기 27.5 플러스 32는 81.5 화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공식들 알고 계시면 좋은 거죠. A2O 공법에서 호기조 슬러지 내 인 함량이 일반 활성 슬러지 공법의 인 함량보다 많은 이유를 쓰시오. 현기조에서 방출된 용해성인이 호기조에서 과잉 흡수되고 침전지에 가라앉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수질관리 모델링에서 보정을 설명하라. 보정이라는 것은 이제 예측치가 실측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각종 변수값을 조정하는 과정이고, 보통 예측치와 실측치의 차가 10에서 20% 넘지 않도록 보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물속 유해물질 농도가 0.05mg/L고 A 생물 체내 유해물질 농도가 0.3g/kg일 때 농축계수를 구해라. 농축계수 공식은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속 유해물질 0.05죠. 그리고 생물 체내에 있는 거 0.3g이니까 이제 미리그램을 하면 300이죠. 그래서 이제 600이 정답이 되는 거죠. 총 대장균군 막 여과법 절차 결과 생성 짐락 수가 60개이고 여과 시료량이 200ml일 때 총 대장균군 수를 구하시오. 공식은 요겁니다. 대장균군 수 per 100ml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보면은 여과 시료량 200이죠. 생성 짐락수 60이죠. 곱하기 100 하면은 30 per ml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폭기조 수면에 갈색 거품이 형성되었다면 그 원인과 방지책 두 가지씩 쓰래요. 원인은 이제 SRT가 너무 길어서, 그리고 FMB가 너무 낮아져서. 방지책은 거꾸로죠. SRT를 줄이거나 아니면 FMB를 높이거나, 그리고 뭐 소포제, 거품 없애주는 거죠. 소포제 투입하면 되는 겁니다.